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코로나 소상공인 대책본부장 우빈아빠입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셔서 제 구독자가 벌써 5만 명이 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코로나 위기 다 극복 잘 하시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도 2차 코로나 대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2차 코로나 대출 접수권, 여러분들 많이 은행 오시는데 접수권이 진짜 많습니다.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2차 코로나 대출을 아직까지 접수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새로 이제 코로나 대출 신청할 때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에 동시에 접수를 해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2차 코로나 대출 영상 댓글에도 동시에 여러 군데 접수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변 드리다가 커뮤니티 글로 한번 이렇게 써서 올려야겠다 하다가 오늘은 짧게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코로나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요새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 시점에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1차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중복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코로나 대출을 상담하시거나 접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똑같습니다.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1차 코로나 대출 이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학습 효과가 좀 생겼어요. 이 코로나 자금이 금방 소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1차 코로나 대출 때 정부 자금이 소진돼가지고 뭐 2달, 석 달 이렇게 기다리신 경험들이 있어서 2차 대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접수를 하셨고 서둘러서 좀 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코로나 대출 제일 많이 했던 은행인데 이분들이 다시 2차를 접수하시면서 2%대 금리 저렴한 대출 한도는 다 소진이 됐고요. 지금은 4%대, 4.9%인가 하는 대출 한도만 남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인 분들 생각으로는 여러 은행에 동시에 접수를 하고 접수한 은행 중에 가장 빨리 연락 오는 은행의 대출을 가장 빨리 받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접수를 했다가 연락이 오는 여러 가지 은행 중에서 금리가 가장 저렴한 은행을 선택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금융 소비자로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중복 접수를 해도 괜찮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오늘 내용의 정답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2차 코로나 대출은 여러분들이 동시에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동시에 접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바로 2차 코로나 대출은 여러분들이 어느 은행에 방문해서 접수를 해도 결국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은행을 선택하셔도 결국에는 그 신용보증기금 안에서 보증서 여러분들한테 한 개만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가셔도 여러분들한테 발급할 수 있는 신용보증서는 한 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먼저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셨다고 칠게요. 그럼 주거래 은행에서 먼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제가 2차 코로나 대출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은행에서 대신 발급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게 되는 건데 주거래 은행에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심사까지 원스톱으로 끝나면 가장 좋지만 간혹 가다가 보증서는 발급됐지만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뭐 신용 등급이 어떻고 신용 등급이 좀 괜찮아도 은행 내부 등급이 어떻고 다른 대출이 뭐 많고 짜증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포기하고 시원하게 욕 한번 한 다음에 집에 그냥 가시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른 은행으로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대출이 안 된다는 최종 부결 통지를 받은 다음에 이미 발급된 보증서를 꼭 보증서를 취소하고 다른 은행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주거래 은행에서 첫 번째로 발급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두 번째 은행에 방문했을 때 그 보증서를 재탕해서 그냥 대출 심사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은행에 갔으면 두 번째 은행에서 보증서 발급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해 놓은 보증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가게 되면 처음 갔던 은행에서 대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처음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두 번째 은행에 아무리 방문을 하셔도 보증서 발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특히나 2차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방문한 주거래 은행에서 한 번에 끝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처음에 갔던 은행 담당자한테 꼭 보증서 발급한 것까지 취소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은행 보증서를 먼저 취소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을 방문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이 꼭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이 대출이 정말 급하고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누구나 대출 신청하시는 분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냥 빨리 됐으면 좋겠고, 특히 한국 사람들 되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구에서 물어보면 대출금 언제 입금해 드릴까요?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여유 있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솔직히 10년 동안 뭐 몇 분 정도 뵌 적은 있는데 사람 마음 이상한 게, 신청하시는 분들마다 다 그냥 빨리 해달라고 빨리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그냥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당장 급하고 뭐 이번 주까지 꼭 입금돼야 되고 안 되면 진짜 무슨 일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고 오죽 급하면 그렇게 하겠냐, 어떻게 우빈 아빠 네가 그런 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드리고 좀 보면은 진짜 급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힘들게 급하게 뭐 오늘 입금해드리고 내일 입금을 해드리면 진짜 사실 급하면은 입금하자마자 바로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대출금 입금해드린 금액이 뭐 몇 날 며칠 그냥 계좌에 계속 그냥 있는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 오셔서 대출 서류 쓰실 때는 진짜 급하다, 뭐 꼭 오늘까지 해달라, 다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진짜 급하신 분들은 저희가 창구에서 몇 마디 나눠보면 저희가 금방 압니다. 이분은 진짜 급하고 사정이 있는 분인지 저희가 몇 마디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대출 뭐 빨리빨리 신청해서 빨리 되는 게 가장 좋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두 가지 경우잖아요. 진짜 빨리빨리 했다가 뭐 그냥 결국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조금 느리긴 하지만 천천히 하면서 결국에 대출 받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훨씬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는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괜히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 급하다고 그래서 여러 은행 한 번에 뭐 싹 접수했다가 하면은 좀 빨리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지만, 저희 같은 대출 담당자들이 그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하다 보면 이분이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냥 직접 얘기를 합니다. 나 여기도 지금 접수를 했고 뭐 다른 데도 접수했고 뭐 여기도 다 접수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이분이 뭐 급하시니까 다들 이렇게 한 번에 접수하셨구나, 빨리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다른 데도 동시에 이렇게 많이 접수를 했으니까 굳이 내가 힘들게 대출을 해드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내가 굳이 힘들게 뭐 본점 심사까지 뭐 어렵게 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면 뭐 이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은행들 많이 접수하신 분들 말고도 이 은행에서 좀 꼭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더 급하시고 더 간절해 보이는 분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정말 여유가 있고 뭐 인력 제한이 없다고 하면 뭐다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 군데 동시에 접수하신 분들보다 정말 내가 상담했을 때 진솔하게 좀 이분이 급해 보이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2차 코로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의 시스템이 은행끼리 이렇게 얽혔을 경우에는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일반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셔도 한 템포 좀 천천히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얘기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예전에 교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말하다 보면 또 이런 점이 있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